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조금은 이제 복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빅테크 약세 보인 거에 처음에 의식을 좀 했죠.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테슬라의 이익은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드라든가 현대기아라든가 이런 데서 전기차 만들고 경쟁력이 강화되면 이익은 줄어들 거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 거죠.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는 높였지만 투자 의견은 낮췄거든요. 이게 골드만삭스만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연이어서 바클레이즈, 모건스탠이 거의 매일 이렇게 투자 의견 낮추는 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추세가 별로 안 좋은데 UBS에서 역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지고 있고 AI가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는 역시 높이지만 투자 의견은 하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 빅테크 투자 의견들이 자꾸 내려가네. 그러면 미증시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건가? 이런 우려를 좀 자극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을 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공매도 영향이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빅테크에 대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PC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되다 보니까 CPI는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PC는 떨어지는 속도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전월 대비로는 올라갔을 것 같고 전년 대비로는 지난달보다 제법 내려갔을 것 같고 근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최근에 금리 한 번 올리네 두 번 올리네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여기 또 파월 의장의 유럽에서의 연설도 겹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또 이제 혹시 금리, 긴축, 경제 침체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월 의장의 유럽 연설 앞두고서 조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진 측면이 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제 주식시장에서 개별주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슈퍼개미 모시 또 오늘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선행 매매로 얼마 챙겼다 이렇게 되면 종목들이 공개가 되고 알아차리고 하면서 갑자기 변동성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변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저 사람 누군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 좀 찾아봐야겠네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유상증자 지금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타자는 어디다 해서 몇몇 대형주들 유상증자 할 거야 이런 루머들 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뜻 적극적인 매수 나와서 들어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낙폭이 크지도 않았고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과매도권으로 내려가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빠졌을 때 이전보다는 좀 복원력을 보이는 그런 시도들이 있죠. 그래서 재료 대비 한편으로 보면 좀 선전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도는 아니지만 이제 좀 매도를 했고 특히 코스닥은 되게 많이 팔았고요. 근데 저는 이 선물이 좀 문제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계속 이 선물 얘기를 부쩍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외국인들 선물 매매하는 대로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납니다. 원래 그런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지금같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하고 빠지는 날 보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 매도도 있고 특히 지난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외국인들 선물이 굉장히 투기적이에요. 8,000계약씩 순매도 이상 잡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들에 대한 수급이 좀 불편해져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지수 등락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제압할 정도의 강한 매수가 유입돼야 되는데 당분간은 좀 이렇게 등락거리면서 좀 놀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오늘 선물 매도가 많이 나와서 또 매수 여력이 생겼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내일이나 모레 또 반등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외국인들이 등락놀이에 빠져 있고 종목들은 삼성전자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환율이 다시 올라오면서 한때 이제 토요타 대비 현대차가 좀 부진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잘 이겨내고 좀 올라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렇게 업종별로 특이하게 이제 움직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차 매수했다 이런 게 좀 보여지고요.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자동차는 매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렇게 종목이 업종별 특이점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정도 사항은 아니었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매도 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무슨 일부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확인은 제가 못했고요.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에코프로 팔고 LNF 쪽으로 좀 모아가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고, 그 외에는 종목들의 어떤 업종별 특이점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2,200억씩 팔았기 때문에 업종별 특이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기관은 반면에 좀 특징이 있었어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라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해서는 좀 매도 쪽에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 매수는 역시 오늘도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두산테스나 동진세미캠, PSK, 뭐 솔브레인이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반도체 계열의 IT 계열의 종목군들을 좀 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자동차와 IT 쪽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2차 전지는 종목별로 엇갈렸고, 이제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급이 별로 좀 안 좋았고, 이렇게 좀 구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오늘은 사실 미국에서 빅테크 위주로 하락했던 거였거든요. 미국에서 러셀 2000은 플러스가 났어요. 나머지 종목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빅테크도 견뎌야 되는데 러셀 2000마저 깨지면 미증시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구도, 그러니까 이제 다 올라가면 제일 좋고, 근데 이제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빅테크를 택할 거냐, 중성주를 택할 거냐. 우리 증시는 사실은 빅테크들이 견뎌주는 게 시황상은 좋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이게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텐데, 지금 하이닉스가 외국인들 계속 매도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돌려줘야 이제 시장에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시황상. 예, 그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형주들의 맷집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코스피는 기본적으로 전차, 이게 이제 여기서 견뎌주니까 시장이 쉽게 안 빠지고 상승 종목수를 좀 늘려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그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제약,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게임, 뭐 이런 쪽 중에서 하나 정도가 굉장히 강한 어떤 지지력을 보여줘야 코스닥의 다른 종목까지 매수가 좀 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뭐가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은 뭐 자동차, 통신장비는 이제 미국에서 그 인터넷망 구축한다는 뉴스 때문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해운주가 좀 강하게 움직인 게 있었고, 그 외에도 업종들이 강한 게 몇 가지 있긴 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렇게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마이클 릴슨이 또 오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작년도 12월 20일입니다. 난타랠리 없다. 이제 증시 반등은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돼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년도 1사분기니까 올해죠. 올해 1사분기에 저 S&P 500이 3,000에서 3,300까지 빠져서 25% 급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반대됐거든요.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이 사람들 또 마이클 릴슨인데 S&P 500이 22% 추가 급락할 거다. 근데 반대로 더 저만큼 올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2월 20일 월가의 쪽집게 도사 마이클 릴슨이 주식시장은 죽음의 지대에 진입했다. 이 사람 매달 이러고 있거든요. 시장 안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마이클 릴슨이 등장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애들이 뭔가 좀 해먹을 게 있어서 저러는 건가 싶을 정도로, 뭐 그건 근거는 없는 거니까 저도 확신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마이클 릴슨의 발언에 대해서 뉴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의미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가 위험한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약세론 이런 거보다, 지금 강세론도 아니고 약세론도 아니고, 저는 뭐 강세론자도 아니고요. 그냥 그때그때 데이터 보고 판단하자라는 거니까. 근데 너무 마이클 릴슨에 대해서는 좀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다 뒤져볼 수 있었거든요. 다 뒤져가고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이거보다는 지금 보여지는 수치, 데이터, 수급, 종목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